곁에 두면 해로운 사람의 특징.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관상과 말투. 니체의 인간 통찰에 관한 명언소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서로를 서서히 병들게 하기도 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 표정, 태도 같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관계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정신이 병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철학을 통해 곁에 두는 순간 인생이 약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관상과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늘 불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늘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잘 되는 사람은 다 배경이 있다고 말하며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이 항상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적으로 보면 눈빛이 탁하고 이마에 찡그린 주름이 굳어 있으며 웃고 있어도 얼굴이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을 품은 인간은 타인의 기쁨을 죄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도전은 무모함이 되고 당신의 꿈은 허세가 됩니다. 결국 당신은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선한 말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악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너무 튀면 손해라고, 조용히 사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들을 군중의 도덕을 설교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관상적으로는 부드럽고 무난해 보이지만 눈에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표정에는 늘 안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기보다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들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점점 도전보다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실패보다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조롱을 유머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농담이라는 말을 앞세웁니다. 농담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조롱을 비겁한 공격 방식이라 보았습니다. 관상적으로는 눈꼬리가 자주 올라가 있고 웃음이 짧고 날카로우며 상대의 반응을 계속 확인합니다. 이들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점점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자신의 잔혹함을 웃음으로 감추는 자를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항상 당신을 정의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너답지 않다고, 너는 그 정도가 딱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를 정신적 지배 욕망이라 보았습니다. 관상적으로 보면 상대를 내려다보는 고개 각도, 설명하듯 단정적인 말투,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습관이 보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오래 머물면 당신은 새로운 선택 앞에서 이게 나답나 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를 정의하려는 자는 너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5번째 유형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크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허약함을 힘으로 위장한 자라 불렀습니다. 관상적으로는 표정 변화가 과하고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며 제스처가 지나치게 큽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해 당신을 곁에 두려 할 뿐입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자만이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도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는지 말이 줄어드는지 나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설명하느라 지치는 관계는 이미 잘못된 관계라고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노력보다 자연스러움이 먼저입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불안과 원한을 대신 떠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는 그 누구와도 제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특정한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는 답이 내려졌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깨달은 순간부터 이전과 같은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선택.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거나 단절을 선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만난 뒤 유난히 피곤해지는 이유, 괜히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워지는 이유를 이제는 스스로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견뎌온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온 만큼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참는 능력이 미덕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참는 힘이 아니라 물러날 용기입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는 공백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시 숨을 쉬기 위한 공간입니다. 곁에 두면 해로운 사람들은 당신을 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서는 순간 불편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말투가 되고 표정이 되고 사소한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니체가 말했듯 성숙한 인간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언젠가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은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생명력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무 관계에나 소모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린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곁에 두면 해로운 사람의 특징.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관상과 말투. 니체의 인간 통찰의 명언소리였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큰 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